안녕하세요. 명언으로 보는 인문학 성경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찬란한 무지개처럼 빛나는 우리 인간의 꿈과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7색깔 무지개라고 하지만 우리도 예전에는 5색 무지개라고 부르던 때가 있었어요. 좀 웃기는 얘기지만 무지개처럼 아주 형형색색 온갖 못된 짓을 골라 하는 사람들 이뤄서 5색 잡놈 이렇게 얘기했었죠. 5색 찬란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무지개 색깔이 나라나 민족에 따라 다른 건 이 색채에 대한 문화의 차이 때문입니다. 우리의 5색 무지개는 전통 음계가 궁상각치유 이렇게 5 음계인 것과 마찬가지로 음양 오행설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무지개를 빨주, 노초, 파남보 이 초등학교 시절에 이렇게 외웠던 이 7가지 색으로 처음 분류한 사람은 바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빛은 흰색이다. 그리고 물질이 띠는 색깔은 빛과 상관없이 고유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뉴턴이 프리즘 실험을 통해서 물질의 색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걸 입증함으로써 기존의 생각을 뒤집은 겁니다. 뉴턴이 무지개를 7가지 색깔로 구분한 거는 우리가 음양오행설로 5음계로 했듯이 이 서양의 기독교 문화의 영향이 컸습니다. 성서에 창조주가 7일 만에 세상을 창조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일주일인 7일, 이렇게 7은 아주 완벽하고 성스러운 숫자로 여겨졌는데요. 서양 음악의 음계가 7음계로 구성된 것도 바로 이 같은 이유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지개 얘기를 장황하게 늘어놓는 이유는요. 무지개가 7색깔 빛깔 무지개 꿈처럼 인간 꿈의 색깔에 비유되기 때문입니다. 뉴턴의 7색깔 무지개도 과학적으로 좀 더 정밀하게 분석하면 최대 207색까지 구분할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 사회가 진화하고 발전할수록 우리의 꿈도 이제 7색깔에서 수십, 수백 가지의 꿈으로 더욱더 다양해지고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노란색 하나에도 우리 표현에 샛노랗다 있죠? 누렇다, 놀이끼리 하다, 누르스름하다 이렇게 이 색깔 노란색 하나도 아주 천차만별이듯이 우리 인간의 꿈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릅니다. 이런 꿈들이 각자 고유한 빛을 발산하면서 조화를 이룰 때 아주 영롱한 무지개로 승화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무지개 윌리엄 워즈워스. 하늘의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 가슴 설레느니 나 어린 시절에 그러했고 어른이 된 지금도 매 한 가지. 늙어가면서도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죽음이 나으리라.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 바라노니 나의 하루하루가 자연의 믿음에 매어지고자. 영국의 대문호죠. 워즈워스는 그의 시 무지개에서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연유는 자전적 경험을 담은 서곡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야말로 순수하고 아주 능동적인 우주의 동숙자다. 또 영적 매력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아이들이 획일적으로 통제되고 억압을 받으면서 이 무한했던 상상력이 굳어지고 쇠퇴한다고 본 겁니다. 워즈워스에게 무지개는 바로 이런 초심, 동심으로 돌아가서 어떤 색이었는지도 지금은 기억하기 힘들 정도로 빛이 바래고 희미해져 버린 꿈의 번디 색깔을 찾아가는 길잡이였던 겁니다. 워즈워스의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란 말, 바로 꿈을 되찾기 위해서 초심으로 돌아간 그러자는 말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예전 얘기지만 우리 예전에 아들 낳으면 장군감이다, 그럼 대통령감이다 이렇게 치켜 세우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른들 말을 그대로 주워 듣고 장래희망이 뭐냐 그러면 대통령이 되겠다, 의사가 되겠다, 판검사가 되겠다 아주 획일적인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행복은 성적순이 되고 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그냥 그 꿈대로 의대나 법대로 획일적으로 진학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내면의 행복보다는 외형적인 성공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꿈은 아주
획일적으로 주입된 단조로운 무채색의 꿈이 된 겁니다. 요즘에는 뭐 TV가 워낙 영향을 끼치니까 뭐 연애 프로그램이 좀 인기를 얻으면 나는 요리사가 되겠다. 또 범죄 수사 드라마 인기를 얻으면 난 형사가 되겠다. 또 이런 그나마 예전보다는 좀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워즈워스가 얘기했듯이 아이들의 미래는 곧 어른들의 현재입니다. 아이들의 꿈이 소중한 이유는 바로 어른들의 현재를 풍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한지를 가지고 놀았던 한 소녀, 닭종이 인형 작가로 성장합니다. 바로 아이를 잘 만드는 여자로 유명한 닭종이 인형 작가 김영희 씨입니다. 그녀의 닭종이 인형 작품을 보면 저절로 미소가 떠오릅니다. 동그란 얼굴에 또 눈매도 가늘고 통통한 볼, 발그레한 볼, 또 마치 노래하듯이 조그맣게 오므린 입. 혹시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닭종 인형. 그녀는 자신의 작품이 인형이라고 불리는 걸 그닥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술 작품이라기보다는 이 상품이라는 이미지를 풍기기 때문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이 닭종이 인형에 대한 세간의 큰 관심과 사랑엔 항상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희의 닭종이 인형이 본격적으로 세상에 나온 건 사실은 그로부터 세월이 굉장히 많이 흐른, 그것도 한국도 아니고 독일이라는 사실, 참 의외입니다. 이제 첫 남편과 사별한 그녀는 14살 연하에 그야말로 이 막내 동생 뻘, 그것도 독일 청년하고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청년을 따라서 독일행을 택했습니다. 이제 어린 남편을 따라서 독일로 가다 보니까 전 남편하고 낳은 아이들도 있고요. 굉장히 고난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으로 돌아가자니 다시 가족들을 데리고 돌아갈 비행기석도 없고, 꽤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3, 40년 전에. 그러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돈도 없고, 그래서 40 되는 나이에 처음으로 술을 입에 댔을 정도로 아주 신한고난 힘든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할 줄 아는 게 닭종이 인형 만드는 것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마침 그녀는 이삿짐에다가 혹시 몰라가지고 한지를 40kg 한 뭉치를 싸갔다는 거예요. 혹시 몰라서 이제 그걸 꺼내서 무조건 닭종이 인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옛말에 견오백 지천년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비단은 500년 가고 종이는 1000년 간다. 이 한지 닭종이의 특성을 잘 살린 그녀만의 작품 세계. 독일 현지에서도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듯이 아주 가장 한국적인 소재 아닙니까? 한지, 우리나라만 있는 한지로 만든 또 모양이 가장 한국적인, 토속적인 이런 인형이 외국인들 눈에는 아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던 거죠. 물론 애가 셋이나 딸린 주부, 그것도 동양인인데다가 대학 출신도 아니고 알아주는 평론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작품전을 열 그런 갤러리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녀의 성공이라는 건 순전히 그녀의 손과 발, 땀과 피와 그런 노력의 결실이라고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김영희 작가의 닭종이 인형 작품 세계는 앞에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남다릅니다. 누구한테 지도를 받은 것도 없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어린 시절부터 그냥 혼자 독학으로 배운 겁니다. 혼자만의 방법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또 그게 자신만의 세계, 세계에서 그 누구도 만든 적이 없는 그런 기법을 구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케치로 이렇게 작품 구상하는 것과 달리 그냥 머릿속에 어떤 그 인스피레이션이죠. 영상이 딱 떠오르면 그걸 가지고 그려가면서 마음이 가는 대로 자유롭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마치 스케치를 하게 되면 수시로 이제 생각이 변하기 때문에 담아내기 힘들다라고 이제 그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을 시작으로 해서 그 주변에 네덜란드,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 이렇게 이제 유럽 각지에서 이제 수많은 개인전을 여는 그런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뭐 그룹전도 하고 퍼포먼스도 하고 국제적으로 각광을 오히려 국내보다 더 명성을 얻어가고 있는 그 무렵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어린 남편하고 독일 생활, 작품 세계는 성공했지만 가정 생활은 아무래도 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불타던 사랑, 소리 소문 없이 접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남편하고 사이에서도 또 두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꽤 많죠. 네, 이 고립무원의 이국 땅에서 뭐 말할 수 없는 또 지금 뒷얘기입니다만은 그 독일 어린 남편의 시댁 가구도 갈등이 좀 있었다고 그래요. 문화적 충격을 넘어설 수 없어서 이제 각자 길로 10년 넘게 이렇게 이제 해왔던 생활을 청산하고 작품 활동에 전념하게 되는 겁니다. 막내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 분가하던 이제 거의 교육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책임은 다 하고 60살 지금 어느 날 그녀는 과감하게 엄마를 졸업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표현을 빌면 그야말로 너무 좋아서 막내까지 다 분가를 시키고 난 다음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만세를 불렀다고 그래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녀는 이제 그 전과 또 다른 세상을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아이들을 생각해서 매일 밤 절대 아프면 안 돼. 감기가 유행할 때는 그때 죽으면 안 된다며 다짐을 했었는데 이제는 죽어도 된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자유롭다는 생각이 들던지요. 자, 이 충격적인 엄마 졸업 선언 사건이라고 그녀는 얘기하는데요. 그녀 자신의 작품 세계에도 큰 변화를 불러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내 세상으로 날아갈 듯 좋았다고 합니다. 소녀적 환상도 경험하면서 무르익고 또 과감한 시절, 또 자유로웠던 시절, 새로운 사랑도 겪는 그런 어떤 새로운 시간이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설레고 두려운 마음으로 연애편지를 쓰기도 했다고 그러네요. 60나이를 넘어서는 왜 나는 조각만 해야 하나, 종이인형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에 이 종이인형 조각을 사진에 담아서 또 회화 작품에 접목시키는 이른테면 이제 외도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닭종이인형이나 잘 만들지 왜 뭐 이것저것 하느냐 반대를 하기도 했다지만 고집스럽게 자기의 어떤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새로운 작업은 예술가로서의 또 다른 경지라고 생각해요. 난 하고 싶은 걸 참으면 병이 들어요. 위험하다는 사람들의 말에 잘 안 되면 뭐 어때? 배짱 두둑하게 생각했죠. 그런데 닭종이 인형 작가인 그녀는 알고 보면 또 소설가, 글을 쓰는 문학도기도 합니다. 추리소설 또 자전적인 연애소설, 러브라고 하는 제목의 연애소설 두 권의 소설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격동의 시절을 배경으로 한 노년의 사랑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아마 지금쯤 탈고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자신의 얘기를 녹여 넣은 작품입니다. 이젠 고의를 훌쩍 넘긴 나이지만 그녀는 가을도 겨울도 아닌 봄이라고 얘기해요. 자기 자신. 사춘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제2의 전성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김영희 작가는 이 소시적부터 청바지 또 굽 높은 구두를 지금 칠순이 넘은 지금도 굉장히 즐겨 입고 신고 있습니다. 한때 어려울 때 생활고에 시달릴 때도 멋부리기는 아주 그녀의 취미생활, 평생 따라다닌 하나의 취미라고 볼 수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 대신 옷을 살 때는 따라서 책도 한 권 산다. 그래서 겉치장만 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 치장도 했다. 이렇게 재미나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눈치 안 보고 자신만의 작품을 하고 싶고 개인 박물관도 세우고 싶고 연극부상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꿈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그녀는 평생 자신만의 찬란한 무지개의 색을 품고 작품 세계에 몰두해왔던 그런 셈입니다. 꿈 해몽을 보면은 하늘에 걸린 아름다운 무지개 꿈은 이 무한한 가능성과 운기의 상징을 의미하는 아주 길조 중에 길조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꿈에서 본 무지개가 아주 크고 선명할수록 이 찾아올 행운도 크지만 또 반면 무지개는 빨리 사라지기 때문에 꿈을 잡으려면 동작도 아주 빨라야 한다는 게 이 무지개 꿈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꿈이 아무리 무지개 꿈이라도 미적거리다 보면 정작 나만의 아주 크고 선명한 꿈을 놓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